그런데 진실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죠. 법은 차갑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또 안정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대한민국 4월 4일이면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데요. 이럴수록 더욱더 냉정해져야 하겠죠. 선거 하루 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선동하기에 지금 시동을 걸고 있죠. 가해자가 승복을 하라라는 헛소리 짓거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의 입이다라고 불리는 이 한민수 의원이 말이죠. 3일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라는 여당의 압박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재명이가 계엄을 했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계엄이 아니라 내란을 아직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대한민국의 내란 쿠데타 세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라고 또 짓거렸냐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힘들게 했는데 피해자한테 앞으로 그냥 잘 지내야지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승복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폭이 벌어져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끔찍하게도 못살게 굴었는데 가해자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빗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했습니까?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놀랐을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거듭거듭 국민 담화에서 말씀하셨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비상계엄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뜻을 많이 밝힌 바가 있죠.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뜻을 이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해서 광화문, 여의도, 전국 곳곳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실 도피성 이제 발언을 하고 있다 또는 현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한다? 현실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그런 약간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한민수, 이재명의 입이다라고 불리는 이 한민수 대변인이 한 말이 단순한 불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자체에 대한 불복 시나리오를 사전 포석으로 깔아둔 겁니다. 민주당이 말이죠. 선고 결과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한 것에 가깝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정치는 결과에 승복을 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이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한다. 그리고 그것도 가해자를 운운하면서 판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언어를 계속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단순한 뭐 좌우의 싸움에서 막 과열돼가지고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헌재 니네들 우리가 하라면 다 하는 대로 우리가 지지라면 지진 대로 우리가 인용 때리라면 인용 때리는 대로 따라와 줘야지 어디서 지금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월 4일 11시입니다. 4대4 기각 떨어지면 뭔가 4대4 4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 끝나고 직무복귀하십니다. 정치권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죠. 언론은 그 위에 불을 지폈습니다. 언론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에 바들바들 떠는 쪽이기 때문에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불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 개인적인 카톡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죠. 이렇게 희망회로 돌릴 필요 없다. 5대3, 그런 거 일절 없다. 무조건 4대4다. 저들은 그 머리를 깨트리지 않은 다음에야 바뀔 수 없는 종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4대4다라고 봐도 된다. 이제 이쪽
진영에서 저쪽에 넘어간들 6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기각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내부의 흐름과 그리고 선거의 의미 그리고 민주당과 언론, 선동의 프레임에 대해서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뭐 기각이야, 무조건 기각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보수가 뭡니까? 이게 차분하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왜 4월 4일 금요일로 선고를 정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당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후일 것이다. 이것들 빤스런할 것이다. 일단 판결문을 읽어야 되는 문영배가 기각이다, 각하다 뭐 이런 거 읽기 싫으니까 그 책임을 다 받기 싫으니까 퇴임하고 난 후일 것이다. 6인 체제로 다시 돌아와서 헌재는 멈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는 정지된 상태로 그냥 이대로 나라가 마비된 채로 그냥 똥된 채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선고 기일이 4월 4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 배경에는 말이죠.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 대한 역풍이 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조여오니까 명예로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이 압박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반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박찬대 코판대 박찬대가 지난 3월 말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을사오적이 되지 말라라고 막말성 압박을 퍼부었습니다. 기가 차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일에 아빠라든지 뭐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여기에 계신 헌법재판관이다라고 하면 저 바로 전화할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냐고, 지들이 뭔데 명예를 이따위로 이야기를 하냐고, 을사오죠, 도라이냐 막 이렇게 욕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재판관으로서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그 이력이 한순간에 이 코판대에게 뭐 유린당한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말이죠.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께서 움직였습니다. 이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을 직접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떡 직접 항의했다. 선고기일 더 늦출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또 리더십 그냥 문영배는 어도도도 했을 겁니다. 갑자기 3사람 와가지고 아니 왜 뭐 때문에 늦추느냐, 늦출 이유가 뭔데 8대0의 인용 골 넣을 때까지 지금 달리겠다라는 거냐. 자, 민주당에서 압박하는 거 봐라. 우리가 뭔데 을사오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냐. 당신 때문이야. 문영배 어도도도 그러면 귀를 접겠습니다. 이렇게 간 것 같은데요. 이 조선일보가 4월 2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선고를 미루면 안 된다라고 이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께서 문영배를 찾아갔다. 그래서 선고기일을 앞당기게 된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8명께서 이 정치적 부담도 있고 국민적 피로도도 있고 거기에 이 몇 대 몇 갈리면서 내부 갈등도 겹치면서 고성도 오갔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쪽에서 파이터는 정계선이가 나오고 이쪽에 파이터는 김복형 재판관이 나와서 논리적으로 박살을 냈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 고성이 오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도 사실 피곤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릴 때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결정문 문구 조율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끝난 거죠. 이미 판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헌재는 각 재판관의 법정 의견, 반대 의견, 별개 의견, 보충 의견을 정리하면서 최종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고를 개시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건 번호와 당사자를 호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날 참석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직접 참석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문을 낭독합니다. 헌법재판소 소장대행 문형배죠. 이 재판관들의 최종 결정에 따라서 인용이다, 기각이다 또는 각하의 주문을 낭독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결정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주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정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의견이 들어가는 거죠. 반대 의견, 별개 의견, 보충 의견. 여기에 각 재판관들이 자신의 보충 의견, 별개 의견, 반대 의견을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방송이 된다라고 하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고 굉장히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판결은 주심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죠. 정형식 재판관이 첫 번째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각 각하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거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조한창 재판관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한창 재판관도 우리가 기각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스타트는 정계선이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선고 당일 11시 직전까지 결정문을 열람하고 재판관들이 전원 서명을 해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헌법재판소 내부 의견 균열과 긴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자, 예상하고 있는 구도는 4대4 구도죠. 4월 4일 4대4의 구도로 기각 결정이 떨어진다. 기각 또는 각하가 유력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8인 체제, 최소 6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나오는 썰들 보면 5대3이다, 4대4다, 뭐 모두 기각 혹은 각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숫자다라는 거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8대0 뭐 이런 탄핵 심판을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는 나와서도 6대2에 대한 비율은 전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이 언론에서 6대2를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4대4 또는 5대4, 8대0은 다룬 적이 있어도 그러니까 6대2가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문형배가 줄줄줄 끌어왔다가 어쩔 수 없이 4월 4일 이제 선고를 하는 건데요. 자, 현재 관측되는 재판관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딱 그 구도죠. 기각 각하의 의견을 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재판관 김영두,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그리고 인용 의견을 낼 것이다. 당연히 정계선 바짝 약 올라 있죠.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뭐 정정미가 이쪽 왔다 갔다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뭐 이렇게 4대4 구도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인물이 조한창 재판관입니다. 과거에 한동훈이가 추천했다라는 설이 돌면서 보수 진영에서 불안의 요소로 거론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요. 일관되게 보수적 판결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주요 판결에서도 기각 의견을 여러 차례 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한창 재판관 인용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영두 재판관,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탄핵 인용 사례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지금 돌연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것이죠. 특히 탄핵이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리기에는 논리적 정당성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현재는 말이죠.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서 만장일치의 각하로 정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 4대4로 나뉜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정확히 노출시킨다라고 하면 사실 뭐 홍해가 갈리듯 이 좌와 우가 갈리는 상황에서 그냥 국민들에게 기각의 의견 또는 각하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가버리면 이 극렬히 반대하던 세력들도 헌재잖아요.
헌법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반발을 하겠지만 결국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혼란을 고려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정리할 가능성을 또 열어둬야 되는 겁니다.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빠지면서 동일성 상실이 논란이 있었죠. 이 부분을 형식적 요건 미비로 각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내란죄로 탄핵소추안 통과시켜놓고 왔는데 내란죄는 뺐어요. 그럼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법조계는 특히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보다 형식이 먼저라는 것이 탄핵심판의 원칙인데 재판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할 경우 내용 심리 없이 각하로 종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보수 유권자들도 정치 분석가들도 주목하는 사실은 애초에 이 탄핵안 자체가 이 정당성과 타당성이 부족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더 퍼블릭에서 4월 2일 기사를 보면요. 시작부터 하자가 많았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답은 기각 또는 각하뿐이다. 4일 헌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희망 뿜뿜 기사를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 핵심 근거였던 계엄령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이제 실현 가능성이 낮죠. 그리고 회의에서 그친 자료였다라는 점에서 실체 없는 공포 정치가 민주당의 정치 프레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헌법의 논리와 형식 그리고 사법부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싶습니다. 강경 보수 진영은 내일 선고가 단지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 생명력이 증명되는 날이다라고 의미를 꽤나 크게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 대한민국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언론은요 민주당과 짜미짜미가 돼가지고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이미 판결문 끝나서 결정문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짖는 개가 막 짖고 있잖아요. 꼬리를 보면 쏙 말려 들어가 있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기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은 그 현실 부정 타임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 민주당도 미리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청래는 미리 알고 약간 깨갱하고 있다. 뭐 표정이 그렇다. 이재명의 표정은 뭐 똥을 씹고 앉아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 그게 뭐냐?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거죠. 그래서 박홍근이 미리부터 불복하겠다라고 선동하고 한민수는 가해자가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이렇게 정당성에 대해서 헌재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고 자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죠. 법은 차갑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판결을 마주한 후에 말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과 지키려고 했던 자들 더욱 선명하게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결과 내일 결과와 함께 또 기쁜 얼굴로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